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어떤 의뢰인께서 와서 저한테 이제 계약을 하나 맡기면서 그분 스토리를 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여성분들은 자녀를 한 명 또는 두 명을 출산하면 예전에 일을 하시던 분들도 잠깐 쉬면서 자녀를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양육을 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나가서 소일거리나 아르바이트나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자녀가 두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맡길 나이가 되니까 다시 식당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기존에 쌓여있는 그 생활비 채무를 좀 탕감을 해달라고 그렇게 오셨던 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당당히 말씀드렸죠. 주부님 같은 경우는 변제금이 낮게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부들 같은 경우는 왜 변제금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개인회생에서 유리한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급여가 낮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집에서 쉬시다가 다시 취업을 한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죠. 예전에 전공을 살리는 경우도 잘 없고 또 급하게 취업을 하다 보니 단순 반복적인 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방금 취업했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급여가 그냥 뭐 한 180, 150 이하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아까 예를 드렸던 그분도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당직이기 때문에 뭐 매달 똑같진 않은데 그 일당 금액을 월 합쳐보면 150만 원 언더에서 밑에서 약간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찌됐건 급여가 높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고 급여가 낮다면 변제를 적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주부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급여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변제금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두 번째 이유는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 같이 방금 자녀를 몇 년 전에 출산하시고 어린이집 맡겨놓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또는 두 명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급여에서 내 생계비만 빼는 게 아니라 자녀들 부양 가족으로 넣어서 자녀들의 생계비까지 전부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부 같은 경우는 자녀들까지 있기 때문에 요걸 다 생활비에서 공제해서 더 저렴하게 변절금을 낮게 해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소개드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자녀 중에 한 명이 심장 기형이 약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병원비를 또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을 하는데 그 병원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법원에 소명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것까지도 다 변제금을 다 깎아내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급여는 낮은데 부양가족이나 병원비 같은 추가 생계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깎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 이 주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여가 100만 원쯤 더 높다 하더라도 더 낮은 변제금을 냈을 거란 말입니다. 이분은. 세 번째 사유, 토토나 코인 같은 탕진성 사유가 없습니다. 보통 20대 초반에 미혼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성격도 과감하고 또 책임질 것이 없기 때문에 배팅을 잘 합니다. 내가 뭐 어디 코인이 요즘 잘 된다 하더라, 토토가 좀 잘 된다 하더라, 그러면 호기심 때문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든 과감하게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베팅을 해서 이제 손해를 보고 마지막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코인으로 탕진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5천만 원 전액을 3년 동안 나누어서 분할 변제하든가, 아니면 급여가 너무 적어서 5천만 원을 3년 동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 한도 내에서 변제를 시키긴 하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변제를 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보통 애를 한두 명 이제 낳고 양육하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책임져야 할 자녀가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양육비하고 생활비, 교육비도 빠듯한데 그 돈을 빼서 코인이나 토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주부들은. 그래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활비야, 생활비, 양육비, 자녀들에 대한 뭐 어떤 교육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에서 뭔가 법원에서 시비를 걸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들 정당한 사유야, 어쩔 수 없는 사유야.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얼마 이상 변제해라 이런 요구가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적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집에서 계시던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는 왜 유리한지, 왜 변제금이 10만 원, 20만 원 밖에 안 나올 정도로 매우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방금 취업했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뺄 수 있는 생계비가 많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어린 자녀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토토나 코인 같은 도박성, 사행성 취미를 즐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변제금을 낮게 해줘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변제금이 낮게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들이나 지금 현재 직업이 없는 주부라서 내가 곧 취업해야 된다, 취업해서 회생을 하고 싶다, 또는 방금 취업한 주부였다, 이런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나오는 채무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